안녕하세요, 민딕 존슨입니다. 반갑습니다. NBA 역사에서 최고의 선수 한 사람을 뽑는다면 누구일까요? 아마 100이면 100 농구의 신 마이클 조던을 뽑으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보다 나은 둘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존 스타턴과 칼 말론인데요. 오늘은 NBA 역대 최고의 콤비와 유타 재즈 프랜차이즈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순간, 또한 그 순간을 장식했던 전설적인 퍼플 마운틴 저지에 담긴 스토리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존 스타턴, 그는 옆집 아저씨 같은 수더분한 이미지와 작은 키, 볼품없는 피지컬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농구 선수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1984년 드래프트 당시 유타 재즈가 존 스타턴을 지명했을 때 야유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John Stockton. 84년은 하킴 올라주언, 마이클 조던, 찰스 바클리 등 전설적인 선수들이 대거 등장한 역대 최고의 드래프트로 불리는데요. 당시에 기라성 같은 센터들 사이에 서 있는 키 185cm, 백인 가드의 쩌리 같은 모습을 생각하면 그가 주목받지 못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믿기지 않게도 존 스타턴보다 동생이었던 칼 말론은 이듬해 드래프트에서 유타 재즈에 뽑히게 됩니다. 고등학교까지 엄청난 주목을 받았던 유망주였지만 대학교로 올라온 후에는 안 좋은 성적을 내며 스탯을 갉아먹게 되었고, 결국 당최 예상과는 다르게 13순위까지 쭉쭉 밀려나며 이 덕분에 운 좋게도 유타 재즈가 칼 말론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무명이지만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존 스타턴과 당시 저평가되었던 칼 말론이라는 이 두 개의 럭키 카드를 얻게 되었던 유타 재즈는 이 덕분에 향후 20년간 황금 시대를 열게 됩니다. 칼 말론은 시작부터 주전으로 투입되었던 반면 존 스타턴은 처음에는 백업 가드로 생활해야 했는데요. 그는 3년 동안 특유의 안정적이고 꾸준한 운영 능력을 보여주었고 4년차 때부터 주전 가드로서 기용이 되는데요. 첫 주전으로 투입된 시즌부터 그의 미친 활약이 시작되는데 그 외에 어시스트 왕에 오르게 되었고 이때부터 무려 9년 연속 어시스트 왕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은 역대급 기록이죠.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슛보다는 패스와 스틸을 자신의 무기로 활용하면서 신체 능력의 불리함을 팀워크와 운영 능력으로 극복해내는 코트 위의 유재석이라고 부르고 싶은 그는 칼 말론의 영리한 스크린을 활용한 콤비 플레이로 단숨에 NBA를 점령해버립니다. 한편 칼 말론 또한 2m 6cm라는 센터로서는 그다지 크지 않은 키였기 때문에 NBA의 격렬한 골 및 전쟁터에서 신체 능력을 앞세운 골 및 포스터 플레이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들었습니다. 대신 그가 가진 무기는 빠른 발과 탁월한 위치 선정 능력이었죠. 실제로 칼 말론은 1대1 포스터 플레이와 페이더웨이, 스핀 무브로 마무리하는 플레이도 강력하고 다양했지만 픽앤롤, 픽앤팝을 활용한 전술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레이업이나 중거리 슛으로 마무리하는 빈도가 더 많았습니다. 이처럼 골 밑에서 신체에 무리가 가는 플레이를 자제하는 성향 때문에 커리어 마지막까지 큰 부상 없이 활약할 수 있었고 역대 통산 득점 2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이 둘이 NBA 역사상 최고의 콤비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존 스타턴의 정확한 패스와 칼 말론의 마무리 능력이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존 스타턴은 매직 존슨이나 제이슨 윌리엄스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정확하게 찔러주는 패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받자마자 바로 슛 자세로 연결시키기 편하도록 아주 받기 좋게 들어오는 존 스타턴의 룸 서비스 패스를 칼 말론이 넙죽넙죽 잘 받아먹으면서 존 스타턴은 어시스트, 칼 말론은 득점 기록을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또한 안으로 들어오는 칼 말론만 신경을 쓰게 되면 외곽에서 존 스타턴이 3점슛을 꽂아버렸기 때문에 수비하는 입장에서도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여담으로 이렇게 존 스타턴의 패스를 골대로 잘 배달하는 모습 때문에 칼 말론은 우편 배달부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유타 재즈는 이 둘을 주축으로 하는 모션 오페스 전술과 함께 향후 합류한 재리스러운 감독과 황금기를 맞이하며 1984년부터 무려 2003년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유타 재즈는 대망의 파이널 진출까지 하게 되는데요. 1997년 시카고 불스와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시카고 불스는 유타 재즈의 장점인 모션 오페스와 픽앤롤 플레이가 잘 안 먹히는 팀이었습니다. 픽앤롤 플레이는 스크린에 의한 미스매치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시카고 불스는 조던과 피펜, 로드맨 등 수비가 좋은 플레이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미스매치가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이었죠. 결국 97년은 시카고 불스에게 패하게 되는데요. 마이클 조던이 식중독에 걸려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팀을 캐리해 유타 재즈의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플루 게임이죠. 다음해 98년 파이널에서 다시 만난 유타 재즈와 시카고 불스. 게임 스코어 3대2로 유타 재즈가 1승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시카고 불스 팀원들의 나이가 고령화됨에 따라 시리즈가 후반으로 길어질수록 체력적으로 우세했던 유타 재즈에게는 불리하지만은 않았는데요. 4쿼터 마지막 30초를 남겨두고 86대 85의 리드를 가져가고 있었던 유타 재즈. 쐐기포를 받기 위해 여느 때처럼 존 스탁턴의 패스가 칼 말론에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뒤에서 이를 호시탐탐 지켜보고 있던 마이클 조던의 파리채 스틸이 장렬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틈을 노리는 사악한 손놀림. 수비를 따돌리는 노련한 크로스오버에 이은 클러치샷으로 전설적인 더 라스트 샷이 완성되고 허망하게 시리즈를 끝내버립니다. 정말 냉정하고 박하게. 이 시즌을 마지막으로 마이클 조던이 은퇴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게 되었죠. 이처럼 1인자인 마이클 조던에 막혀 2번 연속 2등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두 명의 사나이. 지긋지긋한 이와의 악연으로 그들의 최고의 순간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후 더 이상 그들은 파이널 진출은 하지 못했고 노쇠화가 진행되어 기량은 점점 후퇴해 갔습니다. 하지만 큰 부상 없이 꾸준히 스탯을 쌓아나가며 은퇴 전까지 팀을 이끌었고 마침내 2003년 존 스탁턴, 다음해 칼 말론이 각각 은퇴하게 됩니다. 향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면서 NBA 레전드로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유타 재즈는 재즈의 고향 뉴올리언즈에서 뉴올리언즈 재즈라는 이름으로 처음 창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창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정난에 시달리며 1980년 유타로 팀을 이전하게 되었고 재즈라는 이름은 계속 사용하기로 하면서 지금의 유타 재즈가 되었습니다. 97년부터는 로고가 눈이 쌓여있는 로키 산맥을 형상한 모양으로 바뀌면서 유타 재즈의 시그니처 저지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축배사이다 저지라고도 불리는데요. 축배사이다는 97년부터 2010년까지 판매되었던 제품인데 시카고 불스와 맞붙었던 97년도에 발매되었던 점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유타 재즈는 2019-20 시즌 프랜차이즈의 가장 화려했던 시기를 기념하기 위해 이 저지를 리메이크하여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현재 유타 재즈는 스탁턴 말론 콤비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간판 스타인 도노반 미첼을 내세워 지난 시즌 23년 만에 정규 시즌 1위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아쉽게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지만 항상 클러치 타임에서 에이스다운 강심장을 보여주는 도노반 미첼과 수비왕 루디 고베어가 있기에 앞으로 그들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착샷과 디테일샷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